을 짓는다는 게 이게 왜 10년을 늙는다 그러냐면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을 하고 있으면은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한 대씩 한 대씩 얻어맞으면은 진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늙는다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안녕하세요, 안엽소입니다. 오늘은 관가하기 쉬운 추가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협소주택을 지으실 때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땅, 그러니까 이제 토지 비용 그리고 건축비, 이렇게는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협소주택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치해 보신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는데, 공개된 여러 매체를 보면은 이 정도의 정보는 알려주는 곳이 많거든요. 하지만 매체에서 이제 공개한 정보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들이 있어요. 비용을 이제 매체에서 소개를 할 때 토지 비용이랑 건축비만 한정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이제 그 추가 비용은 워낙 상황이 달라서 공개를 잘 안 하는 건지, 여튼 이제 추가 비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가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 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인데 이걸 생각지도 못한다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취득세. 땅을 사면은 나오는 세금인데, 세금을 내셔야겠죠. 이 세금이 4.6%인데 4.6%면은 뭐 그렇게 부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마포에서 땅을 20평 정도 찾으신다고 하면은 3억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취득세가 1,000만 원이 넘는 거죠. 취득세에 대한 대비도 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준공이 나면은 건물에 대해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내야 되거든요. 등록세가 2.2% 정도. 협소주택 시공을 하실 때 공사 내역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공사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서가 나오면은 꼼꼼히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철거비, 그 다음에 담, 집에 담 있잖아요. 담이랑, 그 다음에 조경이 뭐냐면 이게 나무나 뭐 꽃 단디 같은 이런 것들이 빠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죠. 나는 내가 집을 상상을 했을 때 옆에 꼭 큰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 포함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나무가 생각보다 비싸요. 네, 생각보다 비싸요. 저도 나무를 생각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나무를 생각을 했었는데 나무 가격을 알아봤었거든요. 나무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저는 좀 우습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잔디 공사도 생각보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 견적이 나왔는데 거기에 조경이 빠져있다 그러면은 공사를 하실 때 추가적인 금액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이게 또 모이다 보면 가격이 꽤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겠네요. 또 필요한 게 측량비. 땅을 정확하게 재야 되는 측량비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땅 크기마다 다른데 한 7, 8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분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수수료를 또 내셔야겠죠. 복비도 부담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토목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토목공사 비용도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경하실 때 이게 돈 아끼신다고 근처에 공원을 가셔가지고 꽃이랑 자갈이랑 모래 이런 거 막 퍼오면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뒷산 같은 데 가셔가지고 1톤 트럭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나무 막 파가지고 그거 가져오면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산림청 같은 곳에서 범죄로서 되게 중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괜히 잘못했다가 걸리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또 이제 큰 게 설계비. 집 지으실 때 이제 건축가를 통해서 집을 지으실 텐데, 뭐 친구나 아니면 가족 누구 중에 뭐 건축가가 있다면 지인분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이제 건축가분과 같이 일을 하시게 될 텐데, 설계하는 설계비가 상당히 생각보다 세요. 서울에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협소주택 지어보신 분들은 제가 다녀본 데 중에는 대부분 3,000만 원 정도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용이 있죠. 서울의 경우입니다. 서울의 경우. 그 건축 설계사무소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내린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한국에 유명한 자기의 시그니처 건물이 있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다, 이런 분들은 협소주택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원래는 좀 더 큰 빌딩이나 이런 거 지으면 훨씬 더 비싼데, 협소주택 같은 경우는 또 작고 그분이 직접 디자인을 안 하시는 건지, 어쨌든 밑에 뭐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5,000만 원 견적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협소주택 지으셔가지고 방송 매체나 잡지 같은 곳에 자신의 건물이 알려지신 분들, 포트폴리오가 잘 나오신 분들은 서울에서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건축회사 다니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창업을 하셔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학력 좋고 뭐 해외에서 뭐 건축 공부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은 실력은 있는데 포트폴리오가 아직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2,000만 원 정도. 건축 금액의 10%, 11%?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대학교 졸업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바로 창업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1000만원대.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2000만원, 3000만원 받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이 시장에서 가격을 다운시키면은 모든 건축가분들에게 민폐다. 저희가 그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축에 대한 가치를 우리들로 하여금 낮출 수는 없다. 우리들도 이만큼 받아야 된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학 교수님도 만나보고 되게 유명한 건물 지으신 분들도 3000만원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창업해가지고 첫 건물이신데 3000만원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나중에 메일로 1000만원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들 말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들이 가격을 낮추는 게 업계에서는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존중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얘기한 저도 좀 반성을 해야겠지만 여튼 허가방 같은 경우는 뭐 300만원, 2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계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레벨에 따라서 금액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추가 비용이니까 꼼꼼히 잘 따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인입비도 있어요. 이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집이어가지고 도시가스를 안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스 인입을 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 인입비가 들었어요.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 인입비가 따로 들 수도 있어요. 시공비 내역에 계약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인입비도 다 따로 내셔야 되죠. 도시는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안 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서울이 아니시거나 조금 떨어져 있는 집에서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하셔야 되죠. 그리고 형질 변경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임야라든지 전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형질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또 금액이 들겠죠. 근데 경기도 신도시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경기도 많이 알아봤었는데 LA 주택공사 이런 데 들어가면은 토지 분양도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다 그런 기반을 다 마련하고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찾아보셔서 만약 경기도권을 생각하시면은 LH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토지들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쁘게 이렇게 정돈돼서 나눠져 있거든요. 분당의 주택 지구들처럼 쭉 들어설 수 있게끔 이쁘게 잘 땅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땅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비용이 들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을 지으실 때 꼼꼼히 잘 따지셔야 돼요. 땅이 3억이고 건축비가 2억이다. 그래서 이제 총 5억이 드는데 딱 5억만 준비를 하시잖아요. 아니면은 5억, 1000, 2000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준비하시면은 여기 이제 세금이 1000만 원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설계비 따로 뭐 이것저것 비용이 막 드는데 생각한 이상의 비용이 나오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는 막 대출도 이미 다 받아놨는데 돈이 솟아날 구멍이 막 없으면은 사람이 되게 조급해지고 예민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지인을 통해서 빌리는 경우가 많고, 사례들을 많이 저도 찾아봤거든요. 지인들한테 빌리는데 관계가 좀 악화가 되겠죠.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잘 빌려주진 않겠지만 뭐 빌린다고 해도 신세를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안 되면은 현금융권 아니면 뭐 사채라든지 이렇게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잘 생각해서 예산을 잘 챙겨보도록 합시다. 집을 짓는다는 게 이게 왜 10년을 늙는다 그러냐면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을 하고 있으면은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한 대씩 얻어 맞으면은 진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늙는다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철저히 준비를 잘 하셔서 피부가 좋게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